공룡은 새와 악어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룡은 새에 가깝습니까? 악어에 가깝습니까? 그러니까 공룡은 새에 가깝죠. 새가 공룡이니까. 음. 그러니까 새는 공룡이지만 공룡이 새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은 남자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다 남자는 아니니까. 그렇죠. 필요 충분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식 공룡 가운데 일부가 이빨을 잃어버리고 새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실제 발생 순서도 그렇습니다. 악어와 공룡의 공통 조성에서 악어와 공룡이 갈라서요. 아. 이때 입술의 유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입술이 없는 것들은 악어가 되고 예. 입술이 있는 게 공룡 쪽이 되는 거죠. 이 공룡에서 다시 육식 공룡과 새가 갈라서게 됩니다. 이때는 이빨의 유무가 중요해요. 이 새는 이빨이 없고 공룡은 이빨이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공룡에서부터 악어에서 시작하면 입술이 없는 게 악어, 입술이 있는 게 공룡. 공룡에 다시 이빨은 있었어. 입술과 이빨이 다 있는데 이빨을 지키고 있으면 공룡, 이빨을 잃어버리면 새가 되는 거죠. 아, 이제 쉽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럼 아까 범낭질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범낭질 유무에 따라서 이빨 모양이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외관으로는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죠.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티라노사우루스 이빨에서는 톱니가 예. 톱니가 되게 섬세하게 남아 있어요. 예. 한 25만 원 정도 주면 예. 25cm짜리 이빨을 살 수 있어요. 공룡 이빨이요? 예. 근데 길이가 한 27m쯤 되는데 27cm 정도. 예. 근데 9cm만 위에 있고 아마 18cm는 턱에 박혀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특징이 사람은 이빨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큰 어금니, 작은 어금니, 송곳니, 앞니. 예. 그런데 파충류는 이빨이 한 가지예요. 어. 그러니까 포유의 이빨은 여러 가지, 파충류의 이빨은 한 가지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구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티라노사우루스는 이빨이 한 가지인데 크기만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외관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악어의 이빨은 다를 대로 달아 있어요. 근데 티라노사우루스 이빨은 그 톱니가 여전히 지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파는 것들에 보면 다 톱니가 있거든요. 예, 예. 이게 큰 차이죠. 왜냐하면 악어는 이빨이 쉽게 교체돼요. 금방. 금방 새로 납니다. 새로 나요? 네, 그럼 빠지면 새로 나고 그래요. 예를 들어 동물들 그래요. 상어도 빠지면 금방 나요. 사람이나 빠지고만 큰일 나는 거죠. 딴 동물은 빠지면 금방 나요. 근데 티라노 같은 수각류 공룡은 이빨이 교체되는데 1년도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이 걸린 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영구치 개념이 아닌 거예요. 네, 영구치가 아니에요. 근데 악어는 이빨이 금방 나오는데도 이빨이 달아 있는데 티라노는 이빨이 자라는데 1년은 걸리는데도 멀쩡하게 다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건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만큼 잘 보존이 되어 있다는 뜻인 거죠. 그렇겠네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아까 이제 그 육식 공룡이고 이제 수각류 동물이라 그랬는데 그런 수각류 동물의 입술은 되게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런 입술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이래서 안 되고 공룡하면 떠오르는 그런 피부 있잖아. 이런 피부. 예. 네, 이런 피부가 그러니까 비늘이 있는 단단한 피부가 그냥 이 입술까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은 상당히 인간의 입술은 매력적이잖아요. 예. 매력적에서 입술은 왜냐면 근육이 있어요. 예. 근육이 있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냐고. 예. 그래서 근데 공룡 입술은 그러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사람한테 키스하잖아요. 예. 이왜 할 수가 있어요. 입술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니까. 예. 그러니까 공룡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공룡끼리 키스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우리 같은 포유류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예. 그 입술 구조가 이렇게 다른 입술 구조 이게 다른 고대 동물에게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악어 중에 헤스페로스쿠스라는 게 있어요. 예. 아주 옛날 것. 요즘 악어가 아니라 아주 멸종된 악어죠. 그런데 이 헤스페로스쿠스는 아까 말했던 그 턱에 있는 구멍이 있잖아요. 예. 턱에 있는 구멍이 마치 도마뱀처럼 가지런히 나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마도 헤스페로스쿠스도 입술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악어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예. 초기 조상. 근데 우리가 악어와 공룡이 갈라설 때 입술이 있냐 없냐로 갈라섰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초기 악어들은 입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악어 계통에서 점점 진화하면서 입술을 잃어버린 거고 공룡은 입술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죠. 그 이제 진화 과정에서 이런 이빨의 변화들도 이렇게 생겨난 생각할 거네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기를 하면서 이게 아주 좋은 연구 결과인 거죠. 우리가 좀 더 진화 과정을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먹이를 먹느냐, 어떤 그 생태 환경에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이빨이 진화나 이런 뭐 발전 그 진화 과정도 좀 달라졌을 테니까 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분류 자체도 예. 그 좀 달라지는. 그렇죠. 이거는 어떤 뭐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뭐 누군가 유전자를 잃어버렸다든지 예.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솔직히 입술로 가리기에는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까 뭐 27cm 된다 그랬잖아요. 네. 바깥으로 나오는 9cm인데. 27cm면 30cm 자아 가까운 그렇죠. 건데요. 근데 이제 크기가. 바깥으로만 이제 9cm 정도 나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실제로 예전에 입술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빨이 너무 큰 거예요. 예. 아니 이렇게 큰 걸 어떻게 입술로 덮어? 예. 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죠. 근데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걸 최근에 수학적으로 계산했는데요. 코모도 왕도마뱀이라고 있습니다. 예. 저기 발리 근처에 가면 코모도 섬에 살고 있는 지구에서 가장 큰 도마뱀이 있잖아요. 예. 이 도마뱀보다 공룡이 훨씬 크죠. 예. 근데 코모도 도마뱀에는 당연히 이빨이 작아요. 근데 커다란 티라노와 이 코모도 도마뱀을 같은 크기로 축소시켜 놨어요. 예. 같은 크기 두개골을 그러니까 그 티라노의 두개골을 코모도 도마뱀의 두개골까지 축소를 시켜버렸더니 이빨의 크기 비율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티라노의 이빨이 더 크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절대적으로 보면 크지만 그 상대적인 크기를 맞춰 보니까 크게 특별히 더 크지 않더라. 같은 1대1 비율로 맞춰놓고 봤더니 예. 좀 뭐 그런 또 그러니까 몸집 큰 상태에서는 우리가 착시 현상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그쵸. 않습니까? 예. 모든 게 다 크니까. 네. 근데 비율을 맞춰놨더니 또 다른 결과가 그죠. 나오네요. 근데 코모도 왕도마뱀도 커다란 도마뱀인데 입술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티라노도 이 정도 크기를 줄였을 때 입술이 있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공룡이 입술로 이빨을 덮고 있었나요? 그건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초식 동물, 초식 공룡도 있고 이제 육식 공룡도 있고 여러 가지 공룡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많은 증거를 갖고 있잖아요. 이제는 이게 하나가 나왔으니까 예. 이제 다른 공룡들을 화석해가지고 이 구멍이라든지 그 특징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중요한 게 나왔고 다른 연구자들도 그래 그 내가 갖고 있는 공룡들은 이빨과 턱 구조에 있는 구멍이 어떻게든지를 이제 지금 열심히 보고 있을 겁니다, 다들.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주제의 하나가 실증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생되는 연구 주제들이 굉장히 많아지겠네요. 그러니까 그 많은 공룡들을 이제 다 해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예. 다른 공룡학자들이 지금 아까 토론토대에서 했던 네. 그 티라노사우루스의 입술이 이빨을 덮고 있었을 것이다.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편인가요?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공룡학자가 두 분 계시잖아요. 예. 그 서울대 이용남 박사님, 그다음에 국립문화재연구원의 자연문화재 연구실장인 임정덕 박사님이 두 명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용남 교수님은 데이노케이루스라는 어마어마한 공룡을 성공적으로 복원해서 세계적인 학자 반열에 오르셨습니다. 지금도 이제 많은 제자를 직접 키우고 계시고, 또 임정덕 박사님은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파충류 발자국 화석을 연구했고, 또 아크로칸토사우루스 바로 이 친구죠. 저기 서대문 자연사발연구원의 이 친구가 구애 행동을 했다고 하는 또 기가 막힌 또 연구를 해서 유명해지셨는데요. 이 두 분이 중앙일간지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때 이용남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논문에서 수강류 공룡에, 그러니까 이런 육식 공룡에 입술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한 세 가지 모두 타당성이 있다. 이 세 가지가 뭐였냐면 다시 정리해주면 이빨이 마모된 거, 예. 범랑질, 그다음에 이빨 크기, 예. 그다음에 턱 구멍 배치, 막 이런 걸 봤는데 이게 다 타당성이 있다. 초식 공룡에는 얼굴에 뺨이 있어요. 이게 초식 공룡인데요. 예. 여기 저는 펜타사우루스, 펜타케롭트러스라고 하는 초식 공룡입니다. 여기 보면 이 부분이 뺨이에요. 뺨. 예, 이 뺨 여기 이제 뺨이 있는 거죠. 예. 뺨이면 얘뭐 계속 씹어야 되잖아요. 예. 육식 공룡은 탁 삼켜버리면 되는데 예. 얘는 계속 씹어야 된단 말이에요. 씹을 때 이 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새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이 뺨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뺨 생각한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뺨이 있어야 앞으로 새 나가지 않고 하지. 이제 이런 것들 제가 했듯이 초식 공룡에 뺨이 있어서 식물을 입안에 두고 계속 씹을 수 있던 것처럼 수강류도 입술이 있는 것이 생존에 크게 유리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임정덕 박사
박사님은 공룡이 주로 악어류나 조류와 생태학적인 특징이 닮았다는 연구는 이미 많잖아요. 예. 근데 악어류와 다른 특징을 밝혀낸 연구여서 아주 흥미롭다. 예. 뼈채 씹어 먹고 시체를 토막내면서 공룡의 이빨이 상하지 않을 수 있었던 증거가 이걸 보여준 연구다. 근데 그동안에 또 궁금했거든요. 아니 뼈채 부숴 먹고 막 시체 토막내고 그러면 이빨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상처가 막 부서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거 어떻게 그렇게 상하지 않았을까? 이게 범랑질이 다 유지됐기 때문이거든요. 어. 범랑질이 어떻게 유지됐어? 이빨을 잘 입술로 보호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자연적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게 그쵸.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초식동용 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씹었을 때 이 안에서 바깥으로 안 삐져나오게 했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뭐 그거에 반대되는 건 우리 이미지상으로는 악어잖아요. 그쵸. 악어 옆에 뺨이 없잖아요. 네. 얘네들은 물어가지고 삼키니까 그렇죠. 씹어서 맛을 보는 애들이 아니라 그냥 꿀꺽꿀꺽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룡들도 뺨이 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육식 공룡은 부셔서 먹어버리면 되니까 어. 맛을 보는 애들이 아닙니다. 그게 육식 공룡이랑 초식 공룡의 그 비주얼 상으로도 큰 차이가 있죠. 큰 왜냐면 차이네요. 풀은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씹어서 배쪽 넣어야 되고 창자도 엄청나게 깁니다. 초식 공룡들. 그 이런 그 논리에 대해서 이제 공룡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동의하는 편이라는데 좀 근거 있게 반대하는 사람은 없나요? 있죠. 없을 리가 없죠. 네. 다 모든 사람이 찬성한다고는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은 다 이렇게 다 생각들이 다 달라요. 미국 고생물학자의 토마스 카라는 분이 있어요. 왜 역사학자 E.H. 카 하듯이 예. CARR 쓰시는 토마스 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2017년도에 티라노사우루스 턱뼈 표면이 거칠고 주름진 형태다. 이것은 입술이 없는 악어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걸 이미 6년 전에 예. 그 논문을 발표하시는데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 이 연구는 단 2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 예. 전혀 설득력이 없어라고만 반박하셨어요. 근데 왜 설득력이 없는지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셨더라고요. 그 근거는 잘 안 네, 되셨나요? 근거는 안 되는데 이분은 턱뼈에 다른 것 같고 얘네들이 자기가 발표한 논문을 따지면 예.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논문이 막 나왔으니까 올해 안에 아주 활발한 토론이 있을 겁니다. 토론이 이제 뭐 반대 의견도 있고 하니까 그 토론이 전개가 되겠지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어쨌든 입술로 이빨을 가렸을 것이다. 이 그 설명에 그 좀 많은 사람들이 공룡학자나 많은 학계에서는 이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도 그렇게 보고요. 네. 그럴 수밖에. 그 동안에 가졌던 우리의 그 많은 의문들이 사실 네. 이 연구로 많이 해결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주라기 공원이야 뭐 다시 찍을 수 없겠지만 그 교과서에 있는 공룡 그림도 그렇고 이 일반적인 이제 단행본 책에도 이제 공룡 그림들 표지들에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네. 육식 공룡이 아무래도 이제 그 비주얼이 강렬하니까 네. 이런 게 이 과학적인 연구 발표에 근거하면 이미지가 달라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순둥이가 되는 건데 네. 이 좀 뭐 그런 공룡 책들도 사실 이거에 바탕하면 좀 바뀌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영화인이나 출판인들은 별로 좋아할 일이 아니지. 약간 무서워야지 되는데. 그렇죠. 하지만 책 바뀌겠죠. 책은 바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 출판사 입장에서 크게 손해도 아니에요. 책 새로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스테이크 칼 같은 이빨을 드러내면서 확 웃는 이빨 미소를 주는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미디어와 책에서를 이제 재구성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바꿔야죠. 연구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 그렇지 않아도 최근 들어부터 약간 이빨을 가리는 쪽의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지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식의 이론, 그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런 그 오래된 이제 가설이나 이론들이 어떤 새로운 증거로 인해서 이제 좀 바뀌게 되는데 네.
과학이란 거는 그런 가변성을 인정을 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과학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리가 필요하신 분은 절이나 교회나 성당에 가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가장 작은 입자가 뭐였어요? 원자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 원자가 제일 작은 게 아니잖아요. 원자 아톰 쪼갤 수 없다는 뜻인데 원자 안에 핵이 들어있죠. 예, 핵 안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어요. 예, 양성자와 중성자는 다시 쿼크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까지 아는 거예요. 설마 쿼크가 끝일까요? 그 앞에 또 뭐가 있겠죠. 과학은 이전의 지식을 자꾸 부인하면서 성장하거든요. 과학은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의심에 대한 잠정적인 답을 주는 것일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뭐 가장 작은 게 뭐 원자였어 말해서 부끄러워야 되나요? 그 핵을 발견해서 이게 가장 작은 거에 말했던 러더퍼드가 노벨상 받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노벨상 뱉어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가설이고 이론이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또 새로운 맞습니다.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 거겠죠. 예. 예, 그 오늘 이제 심층 탐구 이거는 이제 그 공룡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특히나 이제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이 입술에 가려져 있었다. 이런 새로운 그 또 많은 공룡학자들이 이 부분이 근거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그 좀 연구 결과가 발표돼서 소개를 자세하게 드렸고요.